네, 이렇게 체온이 낮은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까? 저희들이 이제 환자를 보면서 꼭 체온을 재고 많은 분들을 대하잖아요. 예. 거의 90% 이상이 36.5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고요. 여기 계신 우리 패널 분들이나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도 36.5도를 유지하는 분이 실제로 10% 이내인 정도로 저체온증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만성 저체온증을 겪고 있다는데 확인을 위해 제작진의 체온을 측정해보기로 했다. 측정 결과 대다수가 정상 체온 36.5도에 미치지 못하는 저체온이 확인됐다. 우리가 지금 이 온도하고 역방향인 행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아주 덥게 하고 옷은 가볍게 입으니까 몸에 있는 온도를 조절하는 시상하부에 있는 온도 중추가 결국은 혼란을 일으키게 되죠. 이게 계속되게 되면 결국은 우리 몸의 온도를 조절하는 기관이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열이 많은데 왜 체온은 낮게 나타나는 겁니까, 그럼? 이제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열이 많은 체질이고 다이얼질인데 왜 체온이 떨어지느냐. 네. 열의 기전을 몰라서 하시는 거예요. 열이 많다는 것은 하복부나 다리가 따뜻해야 정상적인 열입니다, 그것이. 하복이 찬다든가 손발이 차게 되면은 그 찬 부위가 열을 위로 올립니다. 열은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가슴이나 어깨가 무겁고 목이나 등 잠을 못 자고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본인이 느끼는 지금 열적 증상, 입이 마르고 머리가 아프고 이런 것들이 진짜 열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비만인 어린이와 그다음에는 아니면은 좀 마른 어린이, 네. 상대적으로 보면은 비만인 어린이가 훨씬 더 체온이 낮습니다. 나이 먹게 되면은 정말 굶어도 이렇게 살이 찌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 나이살도 체온이 떨어지는 것과 관련이 있냐 맞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나이살이라든가 병살 모두 실제로 중심은 저체온이 원인이 돼서 살이 찝니다. 보통 살이 찌게 된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열이 많다고 착각해서 주로 살찐 사람들이 찬물을 굉장히 많이 먹어요. 그런데 열이 많은 것이 아니고 허열이라 해서 가짜 열이 많다 보니까 위쪽에 이제 구갈이 생기는 건데요. 비만한 사람들은 거의가 체온이 떨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또 연세가 들면 나이가 들게 되면 당연히 에너지를 만드는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체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몸속에 열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족한 열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체가 지방을 만들어서 그 결과 비만이 됩니다. 특히 아랫배 쪽에 냉한 사람들은 무조건 복부 뱃살이 찔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만한 사람들은 거의가 체온이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사력, 생명력, 면역이 떨어지게 피로가 옵니다. 심신의 피로, 스트레스, 과로 이런 것들이 생기실 적에 피로가 풀리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오게 되면 내 몸이 저체온증인 것 같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2단계는 뭡니까? 두 번째는 어깨 결린 목, 한강통이라든가 목이 뻣뻣하고 머리가 자주 무겁고 하는 분들도 보면은 냉증으로, 즉 또는 저체온증으로 생길 수 있는 두 번째 단계가 그런 증상이 생깁니다. 이 저체온이라든가 냉증을 방치하게 되면요, 제일 먼저 체온에 가장 예민한 부위가 손발이에요. 수족 냉증이 거기 쉽게 생각하는데 굉장히 무서운 병 중의 시작이고요. 혈관이 보통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수축을 하게 돼 있는데 이런 레이노 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과도하게 수축을 해요. 더 심하게 수축이 됩니다. 그래서 손가락 색깔이 창백해지면 변화가 되고 가렵거나 통증을 동반할 수가 있습니다. 다리로 가는 동맥이 폐색, 막혔다. 다리로 가는 동맥이 막힌 걸 하지 동맥 폐색증이라고 하고요. 이런 분들이 발이 시리라고 이렇게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실은 동맥이 막혀서 그런 겁니다. 결국에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이 안 돼서 이제 발에 괴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 동맥. 왼쪽처럼 상처가 나더라도 잘 안 낫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괴사가 되고 저희가 역학조사를 하게 되면 이런 상처가 있는 경우에는 치료를 안 했을 때 1년 내에 2분 중에 한 번 50%는 다리를 절단한다고 합니다. 소화 기능이 저하가 옵니다. 일반적으로 음식을 과식하게 되면 한 40% 이상이 혈액이 소화로 가기 때문에 보통은 한 20% 이하로 가 있고 운동을 하면 5%도 안 가거든요.
저체온증 환자들은 대체로 소화 기능이 다 떨어져요. 세 번째는 장이 차니까 당연히 변비라든가 복부, 냉증이 시작되고 그다음 비만, 냉증이 있고 변비 있으면 거의 복부 비만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당뇨나 고혈압, 체온이 떨어지니까 혈관에도 문제가 오겠죠. 그 각종 통증들, 결림 증상 심각한 것도 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여자들은 생리통이나 불임도 실질적으로 여성의 하복부 냉증으로 인해서 생기는 질환으로 볼 수가 있고, 첫 번째가 배설 기능이 떨어져요. 소변을 잘 못 본다든가 변비가 생기게 되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자율신경의 실조가 와요. 호흡이라든가 심장의 박동수라든가 수면, 동공 조절이라든가 인체의 면역 기능이 급속도로 떨어지고 항상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세 번째는 알레르기 반응이 생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알레르기 반응 자체는 많은 원인이 있지만은 체온 1도가 떨어지면 나타나는 세 가지 증상 중 하나이기 때문에 체온에 의심을 할 필요가 있고, 장기화되게 되면 고혈압, 당뇨, 그다음 암이 발생이 됩니다. 암이요? 예, 암 환자는 특히 35도에서 암 세포가 정식하는 힘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즉 1.5도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암 세포의 정식 능력은 놀랄만하기 때문에 1도나 1.5도, 0.5도 차이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20만 명이 넘는 암 환자가 새로 발생합니다. 국민의 평균 수명인 81세까지 살았을 경우 암이 발생할 확률은 이렇게 3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 몸을 지키는 면역력, 체온 1도에 내 건강이 달려있다? 보통 암이라고 하면 우리 몸에서 이제 하루에도 5,000개 이상이 만들어지는데 그 암세포를 빨리 가서 없애서 암으로 자라지 않게 하는 그것이 바로 면역력인데 그 면역력에 문제가 생기면 결국은 우리가 감염이 오게 되고 암에 걸리게 되는 거죠. 실제로 암 환자의 면역세포가 들어서 암을 없애는 장면입니다. 이거는 복부의 림프절에 생긴 암인데 지금 긴 게 암세포고 옆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면역세포입니다. 지금 암이 없어집니다. 활발하네. 지금 오른쪽에 저체온의 바보 면역세포를 보면 전혀 암을 공격하지 못합니다. 미동이네요, 미동. 도리어 암세포가 면역세포를 공격하는 장면도 볼 수 있습니다. 우와, 이거 너무 신기해요. 엄청 신기하다, 암세포가. 그렇죠? 여러분, 일도를 올리는 게 결국 우리 몸에서 암을 예방하고 암을 치료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그럼 체온을 저는 말합니다. 새벽에 34점 몇 도까지 떨어지던데 그러면 저렇게 암세포를 그때 만나면 저러고 있겠네요? 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체온을 올려줘서 면역세포한테 공격을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되죠. 암부터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심근경색이나 뇌경색까지 우리가 정말 피하고 싶은 무서운 질환들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저체온이라고 합니다. 과연 내 체온은 정상일까? 네, 보여주세요. 저체온 체크리스트. 아침에 일어나면 피로감을 느끼고 밤에도 잠이 잘 안 오는 편이다. 생리통, 생리불순으로 매달 스트레스를 받는다. 세 번째, 손발이 차갑고 저린 편이다. 네 번째, 허리, 무릎 등 근육과 관절에 항상 통증이 있다. 소화불량과 복부 통증으로 설사나 변비가 잦은 편이다. 여섯 번째, 복부 비만이다. 일곱 번째, 무기력증, 우울감으로 무엇을 해도 기운이 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무시무시한 질병들을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좀 이것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우리 중심 체온이 1도씨가 높아지면 우리 면역력이 5배 이상 강해지게 되고, 그다음에 체온이 높아지게 되면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고, 혈액순환이 원활하면 에너지 공급이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에너지 공급도 좋아지고 또 어떤 혈액순환도 좋아져서 이런 적정 체온을 유지하게 되면 우리 몸속에 작용하는 여러 가지 효소들 또 에너지 전달 물질이 활발하게 작동이 돼서 굉장히 좋은 상태가 됩니다.